제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뭔가 다 맡겨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여러 개라는 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예 좀 약간 감상하시 연구소의 류민정입니다. 창들입니다. 네, 1화 지난주에 1화를 찍었고 이번에 2화째인데요. 1화 편집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의 외적인 모습을 생전 관심 없던 제 외모를 직접 제 3자의 눈으로 이제 고화질의 카메라로 이제 편집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조금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저의 메이크업 상태에 대해서 살면서 지적이 많았죠. 네,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또 저만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찾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저 개인적인 외적인 부분 말고 저희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조명 2개가 더 들어왔죠? 네. 지난번에 조명 이슈가 좀 있었어요. 메인 조명 하나에, 크지 않은 메인 조명 하나에 형광등, 모든 형광등을 다 켜놓고 촬영을 했더니 그렇게 이제 피부는 막 프리딩딩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술 취한 막 그런 홍조가 다 올라오고 막 그렇게 맞아요. 보여서 이렇게 촬영하면 정말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조명을 더 드렸고, 곧 카메라도 바꿀게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뭐 뷰티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레퍼런스들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이 지적이 많았어요. 맞아, 조금 너무 가깝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답답하다. 네.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네.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조금 약간 갸욱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자막 그런 포트까지.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제 피드백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일주일 안에 조금씩 정비가 들어갔고, 앞으로 찍으면서도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근데 정말 보여주자. 아이들이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요. 신기하게도 어른들은 이제 그런 뼈 있는 소리를 잘 못해서 너무 좋다, 축하해 막 이랬는데, 아이들은 정말 냉정하게 지적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각이 맞아요. 미디어 요즘 아이들이, 세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네. 감각이 좀 다르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편집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편집이 엄청 화려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조금 가독성도 높이고 조금 우리의 이야기를 좀 잘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생각인데, 나중에 그 친구들 다 이제 여기 나와서 맞아요. 인터뷰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그들에게 더 잘 네.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지난화 찍고 나서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그냥 외적인 부분도 많이 정신없이 생각하느라고 뭐 곱씹을 시간은 없었지만 어떤 간단하게라도. 일단 이제 지인들이 요즘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는 막 뭘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는지 정말 잘 전달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거 맞아요.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편했어요. 대신 내가 녹화해둔 걸 봐.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오니 약간 근데 이게 영상이 명함처럼 또 될 수 요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감상하시 연구소에서의 어떤 하는 일의 의미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집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가 저 또한 감상하시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마음속에서 그 있잖아 막 이러면서 떠듬떠듬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상화시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를 하자면은, 감상화시 연구소는 이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낸다, 표현하는 곳이다. 네. 이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위한 좀 영감을 주고받는 서로 그런 공간이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정해진 거를 막 가르쳐주고 주입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감상화시 연구소는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정확히 딱 말하자면 저희는 가르치지는 않아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 편집자로서 생각과 이제 방향, 그러니까 그쵸. 듣고 약간 피드백을 하는 그쵸. 그런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 에디터가 하는 일들 네. 질문해주고 방향 잡아주고 네. 그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창작자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주는. 해주고 네. 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저희의 경험치나 뭐 감각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네.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저 글 못 써요. 저 그림 못 그려요. 맞아요. 그래도 되나요? 제일 많은 네. 많은 말이 그거죠. 그런데 책을 네. 너무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그림이 없는 책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 맞아. 책에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전공이시기 때문에 사실 시를 쓰고 싶어 하시는 어른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사실 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뭐 맞아요.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시를 교육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네. 시를 들자면은 시를 쓰고 싶어 하거나 그런 식으로 멋진 뭐 문장을 구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가볍게 좀 라이트하게 배울 만한 곳은 전혀 없으니까 없죠. 보통은 막 등단을 위해서 하거나 그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 감상하시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못 쓴다, 못 그린다인데 저희는 반대로 그래도 된다. 괜찮아요. 못 써도 된다, 못 그려도 된다라는 네.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또 저희가 그런 말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있죠. 저희가 다 알려주는 줄 알고 컨셉이랑 다 잡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했는데 기획도 네, 다 됐죠. 그림을 단계별로 배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곳은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의견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결국 중간에 그냥 기획만 잡고 그쵸. 어느 정도 그림 충분히 잘 그리시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 하는 만큼의 그 표현에서 그걸 충분히 끌어올리는 일인데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가끔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 그려보신 분들이 만든 책도 있고 맞아요. 네. 오히려 그게 날 것의 훨씬 느낌이 멋있죠. 네. 그리고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고 이게 완벽한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사실은 진짜 작가처럼 한 단계 정말 입시부터 시작해서 하든가 아니면 진짜 자기 원하는 어떤 작품을 완성해 본다든가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들을 그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기 바라는 거지. 그리고 저희는 그걸 끌어내는 거고 그 잠재력을. 그쵸. 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 소개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정말 훌륭한 정말 처음 그린 그림이라고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처음 해보고 망설이고 어렵고 막 정말 울상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책들이 오히려 너무 더 빛나는 경우가 많았죠. 스토리도 그렇죠. 스토리도 저 글을 못 쓰겠어요 막 이래도 맞아요. 네. 결국 완성된 걸 보면 정말 너무 진짜 훌륭한. 그쵸. 진짜 이렇게 그냥 소장하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다 맞아요. 하는 책들도 있죠. 오히려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은 워낙에 그런 삶을 사니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진짜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작가적인
그런 맞아요. 의미를 담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가르치는 것과 자기 표현을 해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진짜 큰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뭔가 다 맡겨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여러 개라는 거. 저는 이게 근데 이제 뭐 저희도 근데 한순간에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 아이들이랑 오랫동안 그 교육이긴 하지만 뭐 좀 약간 국어학원, 수학학원, 막 논술학원 이런 데서는 하지 않는 대화들을 저희가 많이 하다 하죠. 보니까 많이 하고. 이게 네. 습관이나 버릇처럼 어떤 부분에 좋은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끌어내줘야 되는지를 이게 감각적으로 알죠. 좀 눈치를 금방 보면 알죠. 채게, 네. 금방 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가르치는 일은 아니지만 네. 분명히 끌어내주는 일은 맞다. 그리고 조금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스스로의 표현력이나 이런 거에 영감을 우리가 던져주는 그런 행위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감상화시 연구소를 만든 것이겠죠. 표현이 오히려 진짜 극단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전 그것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네요. 이게 뭔가 우리가 봉사 정신이 있거나 희생 정신이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아닌데. 무언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겠다. 뭐. 저는 그거였어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 표현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걸 정말 끌어내주고 싶다는. 그러면 정말 어떨 때 진짜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를 이쪽 이제 교육하면서, 오랜 시간 교육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정말 말도 못하고 되게 뭐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되게 좀 소극적인 아이랑 그런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걔의 뭔가를 목석을 내가 가려서 네. 발견했어. 이럴 때 희열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결과물, 네. 어차피 제가 모든 거를 다 편집까지 하기 때문에 그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저만이 느끼는 어떤 그 책을 만든 그 작가분과 정말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보고 글 하나하나 보면서 이분이 이런 감정으로 이걸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뿌듯, 네. 그러니까 뿌듯함?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제가 알아차리는. 네. 그분이 저한테 직접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책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아픈 마음이나 그 상황들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조금이라도 자기의 경험? 그치. 네. 맞아요.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그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분한테 지금 이런 아픔이 있네, 이런 상황인가 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그런 시니어분들이나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받았던 뭐 성취감이라면 성취감, 뭐 뿌듯함이라면 뿌듯함, 아니면 희열,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모여가지고 감상하시로 하고 싶은 일이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진짜 뭔가 뭐 물론 선생님이라는 존재도 이 다른 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르쳐줘서 얘가 알게 되는, 누군가 알게 되고 더 성장하는 걸 보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성장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 성장은 성장이에요, 뭔가. 저는. 성장은 근데 분명히 성장이죠. 그 책 한 권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큰 한 인간의 성장이긴 한데 뭔가 배워서 성장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배우게 만드는 약간 작가로 이제 출판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배워서 성장했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워서 사이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갖고 스스로 성장하는. 그리고 책을 만들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이제 진짜 현대의 고질병이 그 우울증 맞아요.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신과 가서 상담을 하거나 맞아. 뭐 막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속에 내면에 쌓여 있는 것들을 그때 자기 전반적인 인생을 그걸 풀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특히 스스로 무언가 다른 은유적인 네, 이야기나 맞아요. 다른 문장으로 표현을 해냈을 때 그 뭔가 해소되는 해방되는 그 감각을 알려줄 수 있는 것에 조금 저는 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것 네,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써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편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보는 듯한 맞아. 정말 그분이 꼭꼭 숨기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때 정말 이분이 되게 많이 힘들었구나. 예. 그거를 예. 발견해주는 그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책을 만들고 나면은 되게 스스로 본인이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동심 테라피. 테라피가 맞아요. 좀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근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실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도 내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해소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해서 설명을 해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뭔가 인간의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그거를 끌어내서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인간의 뭐라고 해야지?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과 그림, 그쵸? 말, 그림, 글, 이런 본능적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한다는 것. 그것이 큰 테라피의 그런 일종이 돼서. 네. 그런 목적이었어요. 네, 감상아씨 연구소, 그 감상아씨 출판사를 만들었던 게 그런 목적이 맞아요. 컸습니다. 네. 사실. 뭔가 가르치는 일보다 이런 것도 네. 저희도 즐겁고 해소되는 공간. 뭔가. 보여지는 그냥 누군가한테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보여지는 결과물이 아닌 진짜 스스로의 감정을 다 이렇게 맞아요.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뽐내는 것이 아니죠. 네, 뽐내는 게 아니죠. 감상아씨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뽐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끌어내주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6월달에 가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와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5월 내내 했잖아요. 네, 저희들 처음이라 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게 처음이라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최대한 그 시행착오 없이 맞아요. 잘 해서 정말 좋은 책을 그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영감을 주고 누군가의 잠재를 끌어내는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이 감상아씨 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또 깊게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명도 3개가 되고 사실 지금 저희 앞에 PD님도 계셔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네. 아니 정말 처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책상도 넓어지고 네. 저희의 이쁜 마이크도 보이고 앞에 이렇게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좀 뭔가 정돈된 뒤에도 그쵸 조금 정돈됐죠? 그날 깜짝 놀라서 제가 화면을 보고 근데 막 그리고 조금 떨어져 앉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이제 하다 보면 계속 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근데 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는 되게 스스로가 뭐 비밀인가요? 아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그랬는데 1화를 찍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진지한 주제여가지고 네. 이거 했는데도 되게 즐겁다 이 말하는 게.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원래 ENTJ였는데 ENTJ. 최근에 I로 바뀌었는데 INTJ. 아무도 믿지 않아서 네, 어쨌든 INTJ. 네. 무슨 의미죠? 아니, 저랑 뭐가 얼마큼 다른가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MBTI가 저는 ESTP인데요. 맞아요. 아주 너무 전형적인 T. 그러니까 다 이게 극단적이시죠? 저는 E와 I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뭐 한데 아마 T도 약간 F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F 같아요. 또 F의 성향을 좀 가지려고 또 노력을. 옛날에는 분명 F였어요. 완전 F였죠. 완전 F였는데 어느 순간 제 옆에 오래 있으면서 맞아요. T가 되더라고요. T가 한 99% 정도 네.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스며들어가지고 네. 티며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일을 또 같이 하게 된 것 같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예 좀 약간 F가 네. 너무 F다 보면은 이제 T와 함께 할 수 없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일을 같이 하고 뭔가 네. 어떤 걸 기획하고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고 저를 티며들게 만들어서 이제 함께 이렇게. 근데 또 색다른 걸 보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도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참 이화스럽게 또 한 것 네. 같고요. 네. 네. 3화에서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야 될까요?